안녕하세요. 전 수경입니다. 전 권입니다. 네. 박경아입니다. 네, 오늘은 맑은 수채화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꿀팁이죠. 네, 그런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성공하시는 분들 중간에 이제 가르치시다가 성공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늘거나. 네. 맞아요. 네. 그런 성공 사례들을 선생님들이 좀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해 주실 선생님 먼저 권 선생님부터 한번 성공 사례를 한번. 네. 일단은 덧칠을 하시던 분이요. 네. 한번 이제 덧칠이 뭔지를 깨닫는 순간. 덧칠이 뭔지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덧칠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네. 붓질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덧칠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네. 자 이번에 한 번만 붓질을 하시고 멈추세요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이제 맑은 수채화가 뭔지 알았다며 덧칠이 이것이 뭔지 덧칠이다. 네. 그러니까 같은 물이 이제 마르기 전에 붓질을 계속 하면은 그게 덧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것도 덧칠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니까는 네. 수채화가 되게 맑게 됐다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덧칠이란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네.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선생님하고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네.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수채화 안전정복이라는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의 제가 달려나가면서 네. 제지를 해요. 네. 그만하십시오. 약간 이렇게 막 뛰어가요. 네. 여기서 봐드리다가 저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잠깐만요. 그만 조금 붓을 잠깐만 떼주세요.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굉장히 그만 계속 이렇게 막 수업을 할 때도 그만 잠깐만요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제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도 수채화 하실 때 제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보셨죠? 네. 많이 하시죠. 네. 잠깐 일로 와보세요. 와보시라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멀리서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또 두 번째 성공의 유형인 것 같아요. 네. 자기 그림을 자주 멀리 나와서 바라보시는 분들. 그것이 선생님에 이어서 저의 두 번째 성공 사례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나와서 보시다 보면은 말라버리잖아요. 맞아요.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수채화를 많이 성공하시더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의논을 많이 하고 본인 작품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근데 작품 분석 하실 때 여기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아니고요. 전체 밸런스를 보시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권 선생님은 덧칠에 대한 깨달음이면 네. 이제 저는 그 물에 마르는 정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감을 딱 종이랑 그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감을 딱 잡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수채화가 확 뛰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마르는 정도의 상태, 마르는 상태. 저희가 항상 물에 대한 마르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희 책에도 제가 그 수채화 기초 클래스 이 책에도 여러분들께 진짜 설명을 많이 드려놔요. 지금은 덧칠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Q&A 이쪽에 뭐 제가 Q&A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수록을 했는데 Q&A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반복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완전히 젖은 상태. 예. 이때는 손을 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시죠. 네. 근데 손을 댄다고 했지만 네. 그것을 붓질을 여러 번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손 대시다가 점점 말라가는 상태가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더 좌절하면서 붓자국이 남았다며 네.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그 물이 좀 흥건하면 괜찮은데 점점 물이 이미 스며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손을 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거는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그 마음을 줄이셔야 돼요. 조금해도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붓을 네. 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수채하실 때 저희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소심해지시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좀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죄송하네요. 네. 네. 갑자기 그 반응. 자기 반성. 네. 하지만 저희들은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죠. 망쳐봐라. 그쵸? 네, 망치면 알게 된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큰 교훈이죠? 네. 망쳐봐야 안다. 네. 그다음에 또 말라가는 상태에서 손 안 대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손을 대고 다시 말려야죠. 그쵸. 네. 단 한 번만 손을 대셔야 돼요. 네. 단 한 번. 한 번에 붓지. 2번 하시면은 물감이 일어납니다. 또 네. 밑에 있는 물감이 또 녹아서 붓에 또 묻어요. 네. 그래서 또 색도 탁해지고 종이도 일어나고요. 네. 한 가지는 덧칠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시는 분은 물에 대한 상태, 또 우리 경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에 대한 상태죠. 물을 잘 알고 그다음에 정신을 제가 말씀드린 거 정신을 여유롭게 가지면 네. 수채화를 잘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물과 여유. 예. 어떻게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여유를 찾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두 분. 네. 물이 흐를 때 네. 다급해져요. 이걸 어떡하지? 저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붓을 대지 말고요. 잠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막 네, 흘러내리는데도요? 그 찰나의 순간 흘러내릴 잠깐 때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닦지? 네. 잠깐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흘러내린다 그러면은요 깨끗한 붓에 물기를 다 빼신 다음에요. 네. 거기만 한번 살짝만 한 번만 닦아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말리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당황할 때 그냥 딱 한 말씀 웃으면서 드려요. 아니 흐르니까 물이죠. 맞습니다. 네, 아프니까 뭐 청춘이가 이런 것도 아니고 흐르니까 그거를 물이다. 그러네요. 약간 그 특성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또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또 정신 수양되면 그냥 쓱 닦고 네. 대신에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채화의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한 거를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그림 보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물이 많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물의 흐름이나 이동이 느껴지죠. 물의 마르는 시간차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지고 물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되게 당황을 하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되면 번지면 안 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때 사실 이거를 기다리지 않으시면 이런 표현 나오진 않죠. 그냥 이럴 때는요 망했다 생각하고서는 네.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망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표현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죠. 예. 또 이런 물의 이런 번짐 그런 표현 같은 게 여러분들이 수채화의 로망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 로망이 마를 때는요 내가 의도한 거랑은 느낌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참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다들 맑은 수채화, 물만 나는 수채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좀 의외성으로 번지고 이런 게 또 수채화의 매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라데이션 표현이 되게 잘 된 그림이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붓질을 좀 여러 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린 건데 종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실 붓질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이거 망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붓을 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언제든지 망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시면 망친 게 아닌데 포기를 하지 않는 거가 덧칠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 좀 헷갈리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묘사를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포기를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붓을 떼고 기다리는 게 포기를 안 하시는 거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 강자로 다 나온 그림들이죠. 근데 강자로 나온 그림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물을 굉장히 흐리게 해서 이렇게 번짐을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것도 물의 이동들이 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물의 퍼짐이 다 느껴져요. 네. 묘사를 하시더라도 물의 번짐이나 퍼짐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묘사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빼서 또 묘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 어떻게 적절하게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채화는 계획성이 좀 있으셔야 네, 아무래도 디테일한 묘사까지는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우연의 효과도 필요하지만 디테일한 맞아요. 계약성도 필요해요. 네. 진짜 많이 또 실수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게 저희가 맨날 수채화할 때 물을 많이 쓰세요. 물을 많이 쓰세요 하니까 묘사하실 때도 물을 담뿍 담아서 맞아요. 네, 쓰시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신데 예. 그럼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 네. 그거 좀 계산적으로 네. 권 선생님 말씀대로 좀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지켜주시고 성공하는 사례들 주변에서 막 이러세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막 수채화 잘 못하시는 분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리세요? 몇 개월 그리면 저렇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그분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 갑자기 제가 잘 그려요? 저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세요, 또 그분들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뭐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의, 방식이 있으시죠. 그런 것보다도 수채화 어떻게 하면 잘 됐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기 방식을 고수하시기보다 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또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림도 네. 약간 습관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공부처럼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는요, 그냥 조금씩 자주 네. 그거를 접해서 좀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습관으로 좋으실 만들고 거예요. 좋은 네. 습관을 들이는 네, 좋은 네.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큰 공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그리실 때 막 사실 이론적으로 저희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쵸. 덧칠을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젖은 상태다, 마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많이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셔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감을 잡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에 대한 감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좀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부담 없이 많이 망치고 그다음에 또 같이 물을 가지고 놀면서 좀 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부터 그려야지 감을 잡을 수 있나요? 저희 아마 앞에 동영상 중에 찾아보시면은 간단한 물체부터 그려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기초 네. 수채화죠. 네. 그걸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생 목록의 기초 수채화 보시면 충분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채화 네,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 저희가 공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수채화, 맑은 수채화 꼭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